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순열 뭐냐?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그러니까 고1 수학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는 배웠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D, E가 있었어요.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순열이라는 건 뭐냐?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한다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퍼뮤테이션의 말, 순열의 그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순열을 치면 퍼뮤테이션을 치면 뭐라고 나오냐? 순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퍼뮤테이션이 순열이고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다. 이 단어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배열. 순서할 때 그 순자 맞고요. 한자로도. 배열할 때 열자 맞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것을 갖다 퍼뮤테이션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한다. 그런 얘기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칸을 만들면 돼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라. 그럼 3칸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죠. A, B, C, D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몇 명? 4명, 4가지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몇 명? 3명. 이렇게. 그래서 6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해서 5P3이라고 해요. 5P3이라고 하고 5P3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이면서 곱해주면 된다. 3개를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이면서 3개 써서 곱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순열의 수인데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를요 너희가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안 써도 돼. 안 쓰고 풀었잖아 우리. 그쵸? 안 쓰고 푼 것처럼 이 기호를 굳이 적극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선생님은 오히려 쓰지 말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 생각해서 이 5P3이라는 이 기호를 생각할 시간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써서 60이라는 답을 내라는 소리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기호는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알겠니? 근데 NPR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선생님이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줬잖아요.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가면서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이면서 R개를 가면서 쭉 다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식을 한번 써보면 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숫자는 N-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숫자는 N-2가 될 것이고 1씩 줄이면서 R개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총 개수가요. 총 개수가 R개가 돼야 돼. 그럼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쪽만 보세요. 이쪽은 몇 개 돼야 되죠? 여기 1개를 빼고 여기부터만 계산을 했으니까 R 빼기 1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R 빼기 1개가 돼야 돼 여기가. 그러면 이 마지막 숫자가 여기 있는 걸 번호라고 보시면 되거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 R-1번이 돼야 되니까 N-R-1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지막 거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R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N부터 시작해서 R개 가면서 다 곱해주면 된다. 1씩 줄이면서요. 그걸 PR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어.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안 뽑는 거지. 그냥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칸을 5개 만들어야 되고 첫째 칸에 들어갈 것은 5고 둘째 칸에 들어갈 것은 4고 셋째 칸에 들어갈 것은 3이고 넷째 칸에 들어갈 것은 2가지고 마지막 칸에 들어갈 것은 1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곱해주면 5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5 한 다음에요 느낌표를 써요. 5 한 다음에 느낌표를 써서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불러. 뭐라고?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 그래서 5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한다. n 팩토리얼은 뭐라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전부 다 곱한다. n, n-1, n-2 쭉쭉쭉 가서 3, 2, 1까지 전부 다 곱해준다. 그걸 갖다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한다. n 팩토리얼은 다시 얘기하면 npn이 되겠죠. 왜요? npn, n부터 시작해서 n개 가면서 쭉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랑 같은 말이죠. npn은 n 팩토리얼이랑 같은 말이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까?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욕심이 생기냐?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왜요, 선생님? 아, 그래야 더 간단한 것들이 있거든. 팩토리얼로 표현했을 때 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뭐라고? 얘를 n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어. 얘를 n 팩토리얼로 표현하려면 여기 뭘 추가해야 될까? 봐봐. 이렇게 있었지.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니까 끝까지 가야 돼. n, n-n-n-3 뿐만이 아니고 3, 2, 1까지 가야 돼. 그럼 여기서도 끝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치? 3, 2, 1까지 가고 싶어. 그럼 여기 추가해야 될 게 뭘까? n-r 플러스 1. 그 다음 게 뭐야? n-r이죠. 1 또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 건 뭔데? n-r 마이너스 1이겠죠. n-r, n-r-1, n-r-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뒤로 쭉 추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n-r 팩토리얼을 추가하면 된다. 납득이 갈 수 있을까?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 이해 안 된 사람은. 여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추가해주면 된다고요. 위에도 추가해줬으니까 분모에도 추가해줘야지. 분모에 1이 있었는데 n-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r이 뒤에 있잖아요. 얘는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앞에 거 팩토리얼, 밑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밑에는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7C3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7C3이 왜 나와 갑자기? 7P3이지. 7P3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가는 방법도 있고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다? 앞에 거 팩토리얼 쓰시고 뺀 거 팩토리얼. 빼면 얼마지? 4 팩토리얼이죠. 앞에 거 팩토리얼 쓰시는 것도 있고 뺀 거 팩토리얼 쓰시는 것도 있다. 7부터 시작해서 3개 가는 방법도 있고 앞에 거 팩토리얼, 밑에는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오케이? 이거 꼭 알아놔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증명 문제, 확률과 통계를 이용한 증명 문제가 수능에는 이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이게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신은 꼭 나와. 빈칸 채우기로. 증명을 할 때 잘 활용된다. 자, 넘어가 보면 네, n부터 r개까지 곱한다.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걸 한번 가보자. 보기 1번.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뭐라 했지? 기호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을 뽑는데 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4가지,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요?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3개만 택하라고 하면 3칸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첫째 칸에 들어갈 거 4가지, 여기 4가지잖아. 4가지, 둘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셋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하면 문제 풀리잖아. 24. 근데 이걸 꼭 4P3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쓰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욕심 안 내도 된다고. 기호 안 써도 된다고. 기호에 왜 집착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나정인에 반해서 연극에 참가할 8명 중에서 배역 A, B, C를 정하는 경우였어. A가 될 수 있는 사람 8명, B가 될 수 있는 거 7명, C가 될 수 있는 거 6명. 그래서 다 곱해주면 되겠죠. 87에 56 곱하기 6이니까 366이 되려나? 맞나? 87, 56, 6에 36, 336이 되겠네요. 소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의 선수를 뽑아 순서를 정하여 승부처기를 하는 경우였어. 3칸을 만들어. 5명이라며.
5칸을 만들어 첫째 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1명, 그 다음 10명, 그 다음 9명, 그 다음 8명, 그 다음 7명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 2, 3의 숫자가 적힌 3장의 카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장의 카드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3자리 자연수. 그럼 3칸을 만들어 첫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명? 몇 가지? 3가지. 둘째 칸 2가지. 셋째 칸 1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됐죠?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자리 자연수 오케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곱해서 6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똑같네요. 위나 아래나.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승과 순열의 수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NPN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그걸 갖다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n의 계승 이렇게 부른다. n의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그렇게 또 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사대주의가 아니고 그죠? 사대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사람 별로 못 봤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써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거 퍼뮤테이션 뒤에 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앞에 거 팩토리얼 위에다 쓰시고 밑에는 뺀 거 팩토리얼 쓴다.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외워놔야 돼. 외워야 돼 이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얘기해줬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 NP0이라는 게 있는데 NP0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캘큘러스라는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문과도 경제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 여기들은 배울 텐데 미적분학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NP0이 1이고 0팩토리얼이 1인 이유가 써 있어요. 그 이유가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테일러 정리라는 애가 있거든. 뭐 잘 썼어? 테일러 정리.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식 중에 하나예요. 정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정의할 때 이 0팩토리얼 1이 아니면 오류가 있거든요. 0팩토리얼 0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여기 오류 안 나게 하려고 이걸 1이라고 약속했구나.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선생님이 다 보여줬던 거고.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 한번 해볼까? 7P3이라는 것은 7부터 시작해서 5까지 곱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210이 나오겠네. 5P5는 5 팩토리얼이랑 똑같잖아. 5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120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 나중에 외워져 이거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외우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은 1이었고 4팩토리얼은 4, 3, 2, 1, 24가 되겠다. 그런 얘기고 6P0은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원순열이라는 게 나온다. 원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순열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 원에다가 배열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원순열 문제에 보면 꼭 뒤에 뭐라고 보냐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라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혹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이 말이 꼭 붙어 있어. 특히 모의고사 수능에는 이 말이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문제 오류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게 원순열이구나. 원순열의 뜻이 뭐야?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그 경우의 수가 바로 원순열이다. 이렇게 자리 3개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리 3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A, B, C 세 명을 배열할 거예요. 얘는 있잖아, 얘들아. 이 바탕은 다 하얀 바탕이어서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든 그냥 다 하얀 바탕이야.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등장하잖아. 영화에 꿈 같은데 딱 이렇게 빠져보면 다 전부 다 하얀 바탕인 거야. 그래서 주변이 모두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이 테이블을 바라볼 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주변 환경이 다 똑같으니까 얘도 완전한 원이라고 치고 얘도 이렇게 그었을 때 120도가 다 모두 다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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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 있다고 하고 이 의자도 깨끗하게 다 동일한 상태라고 하고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으나 내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주변이 다 하얀 바탕으로 바뀌었어. 영화의 한 장면. 리전이라는 영화 봤나? 아, 안 봤나?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런 장면 많이 등장합니다. 딱 방에 들어갔는데 다 하얀 바탕, 문도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볼 때 환경이랑 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볼 때 환경이랑 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볼 때 환경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여기 A, B, C를 앉힐 거야.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경우요, 선생님.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경우요.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한 가지 경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 6가지를 선생님이 모두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A, B, C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또 A, B, C A, B, C A, B, C 이렇게 있잖아. 6가지 경우 맞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의 주장이 뭐냐면 선생님의 주장은 이 3가지와 위에 3가지와 아래 3가지가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 A 입장에서 볼게. 내가 A라고 상상을 해야 돼. 너희가 A고 내가 A다. 본인이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는 본인이 A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내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죠? 선생님 이게 오른쪽 아닌가요? 야, 내가 여기 앉아서 이쪽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그치? 내 오른쪽에 누구 앉아있어요? C가 앉아있죠? 내 왼쪽엔 누가 앉아있어? B가 앉아있죠? 오른쪽에 C, 왼쪽에 B. 오른쪽에 C, 왼쪽에 B. 오른쪽에 C, 왼쪽에 B. 그러니까 A가 바라볼 때 상황은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뀐 거지, 이거는. 맞습니까? 얘도 봐봐요, 얘도. 오른쪽에 B, 왼쪽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C. 라는 거야. 알간? 다 오른쪽에 B, 왼쪽에 C가 앉아있으니까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같고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구한 6가지가 아니라. 그럼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을 잘 따라와. 책을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원순열은 책을 따라가면 안 돼.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거기 막 n-1 팩토리얼 이런 거 써있잖아. 다 개무시하라고. 선생님만 따라오세요. 선생님 믿어주세요. 자,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최초의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거예요, 자리에.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혀서. 혹은 여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보자. 여기에 누가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어.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이 자리에 앉는 게 달라지죠. 유성매직으로 누가 이 책상에 모두 다 대칭인 그런 공간이었는데, 회전하에 일치하는 공간이었는데 누가 여기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어. 그럼 여기 얼룩 반점이 생겼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나 이 자리에 앉으나 이 자리에 앉으나 다를 거 아니에요. A가 이 자리에 앉으면 매직이 여기 있고 매직 자국이 여기 있고, A가 이 자리에 앉으면 얼룩이 저쪽에 있고 여기 앉으면 얼룩이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르잖아. 너희가 직접 A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 얼룩을 피해서 앉고 싶으면 여기 앉을 것이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냥 더 멀리 앉고 싶으면 여기 앉을 것이고, 그냥 얼룩 난 상관없다 하면 여기 앉을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상황을 바꾸면 그냥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순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워?
조금 더 들어봐. 조금만 더 들어봐.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그냥 앉혀. 뭐라고?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를 구해요. 최초 한 명 누구로 할 건데? A로 해볼까? A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 혹은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영화의 한 장면, 꿈의 세계로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책상에 놓여있고 전부 다 하얀 바탕이에요. A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고민을 하면 그건 바보죠. 왜일까요? A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고민을 한다면 그건 바보라고. 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똑같거든. 무슨 차이가 있어? 그죠? 다 똑같아요. 게임을 시작하지. 이게 아니야. 그냥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똑같잖아, 상황이. 뭐 어느 자리에 앉으면 폭탄이 터지고 어느 자리에 앉으면 안 터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아요. 그럼 A가 이 세 개의 자리 중에 하나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저 세 자리 중에 하나에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A를 여기 자리에 앉혔다고 해보자. 그럼 BC를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달라. 왜냐면 봐봐. A가 여기 앉았죠. 그 다음 B를 앉힐 거야, 자리에. B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예요. 왜? 선생님 여기 앉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A가 여기 앉아있잖아. A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아니면 A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다르잖아요. B가 자리에 앉는 게. 그래서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럼 C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 B는 여기 앉았다고 하자. 그럼 C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혔어.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직순열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순열이면 순열이고 원순열이면 원순열이. 직순열은 뭐예요? 직순열이 그동안 우리가 하던 순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순열이라는 새로운 순열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려고 그냥 직순열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순열을 얘기하는 것이다.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직순열. 직순열이란 말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순열. NPR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봐봐. 최초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였어? 한 가지 했지? 야, 이 한 가지라는 경우의 수 구했잖아? 다시 써볼게.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했잖아? 한 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썼으면 여기 1이라고 썼잖아. 썼으면 A를 진짜 여기에다 한 가지 예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내가 A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했더니 한 가지 구했잖아요? 그럼 A를 직접 써도 된다고 여기 아무데나. 이해돼요? 그 다음 B 보자. B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B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한 다음에 여기 써도 된다고. 이제 두 가지라고 숫자 써놓은 다음에는 B를 직접 써도 된다고. 그러면 남은 자리가 한 자리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쓴 대로 써보면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직순열. 최초의 한 명 자리에 앉히고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두 가지다. 이렇게 됐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원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세 사람 ABC가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의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고요.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오케이, 5명. 5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5명의 학생, 오케이. 테이블에 5자리가 있대요. 5명의 학생이 있어. A, B, C, D, E가 있어.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의 한 명 C를 자리에 앉힌다고 해볼까요? C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디 앉아도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한 가지예요. 곱하기. 그럼 C 써줘. 이렇게 C 써도 돼 이제. 경우의 수 구했으면 직접 써도 된다. 4명 남았죠. 4명을 4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4 팩토리얼. 그래서 24가지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선생님, C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구했고요. 그럼 D를 먼저 앉히는 경우랑
E를 먼저 안 치는 경우랑 A를 먼저 안 치는 경우랑 B를 먼저 안 치는 경우는 왜 안 따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어떤 순서를 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히라고 했나? 어떤 특별한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나? 안 했잖아. 순서는 상관이 없어. 순서에 관한 말은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순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순서 누가 먼저 앉든 그건 상관없어. 다 앉고 나서의 결과만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는 누구를 먼저 앉히든 그건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C를 골라도 되고 A를 골라도 되고 입맛대로 고르면 돼. 오케이?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은요 조합에 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혹시 조합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선생님 말이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은 이 보기 5번을 선생님 풀어주는 거 조금 넘겨도 돼요. 나중에 조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풀어봐도 돼. 일단 선생님은 설명을 하겠다. 7명 중에 4인용 원탁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7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잖아. 7C4라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4명을 뽑았다. 4명을 뽑아서 X, Y, U, W가 있다고 해보자. X, Y, U, W 4명의 학생을 자리에 앉힐 거예요. X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따져볼까? X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왜? 어디 앉아도 똑같으니까. X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3명 남았고 자리 3개 남았지?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C4는 7C3이랑 똑같은 거 알아? 몰라도 돼. 나중에 선생님 다 설명해 줄게. 3팩토리얼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2, 1 되거든. 근데 여기 3팩토리얼에 3, 2, 1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고 정답은 얼마다? 210까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7C4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겠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셔도 돼. 알겠지? 나중에 조합을 배운 다음에 하면 수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기 6번으로 가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A, B, C, D의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4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 최초의 색깔 아무거나 뭐라고 할까? D라고 할까? 최초의 색깔을 저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어디에 칠해도 다 똑같으니까. 남은 색깔 3개, 남은 자리 3개.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또 5번. 두 집단 중, 자, 한 집단을 이웃하게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의 수. 원순열의 수를 하기 전에 그냥 직순열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순열로 이웃하지 않게 혹은 이웃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A, B, C, D. 나와 있나 문제로? 원순열로밖에 안 나와 있죠. A, B, C, D, E, F가 있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A, B를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B를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다고 해보자. 어떻게 하면 A, B를 이웃하게 할 수 있을까? A와 B를 이웃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 B를 어떻게 하냐면 묶으면 돼. 한 묶음으로 묶으면 돼. A, B를 한 묶음으로 묶었어요. 그럼 배열해야 될 대상이 한 묶음, 2명, 3명, 4명, 5명이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해야 될 대상이 있지. 묶으면 묶여 있으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배열을 합니다. 어떻게? 5명이니까 5개니까 5팩토리얼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남아있다. 배열을 했다고 해볼게. 뭐 C 묶음 D F E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C와 묶음과 D F E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묶음 안엔 A와 B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자리를 2개로 쪼개야겠지. 2명의 사람이 한 묶음에 있으니까 자리를 2개로 쪼개야 돼.
그럼 이 두 명은 이 안에서 또 배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A, B, B, A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팩토리얼이다. 저 두 명을 한 번 더 배열을 해줘야 된다. 전체 배열하고요. 이 묶음 안에서 한 번 더 배열을 해줘야 돼. 오케이? A, B 말고 A, B, C가 이웃하다고 해볼까? A, B, C를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럼 A, B, C를 묶어. 다 묶어. 그냥 배열을 합니다. 배열해야 될 대상이 처음에는 한 묶음 2명, 3명, 4명이 있어. 4 팩토리얼 배열하시고요. 그 다음에 F 묶음 E, D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해보자. 그럼 이 묶음 안에 몇 개 그 자리가 필요해? 3개의 자리가 필요하죠. 3명이니까. 그래서 A, B, C를 여기다 한 번 더 배열해 줘야 된다고. A, B, C 배열 3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24 곱하기 6 해서 144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웃하라고 하면 묶어주면 돼. 묶어주고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 한 번 더 배열을 해주시면 된다. 전체 배열, 묶음 안에서 한 번 더 배열. 오케이? 그걸 어떤 선생님은 전체 배열, 자체 배열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하더라. 전체 배열, 자체 배열. 2번. 자, 2번은 어떤 문제냐?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웃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이웃하지 말라고 한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생각해줘. 뭐라고? 이웃하지 말라고 한 A, B, C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생각해줘. 나머지 애들 누군데? D, E, F가 있잖아요. D, E, F를 먼저 배열해. D, E, F를 여기 세모에다 배열을 한다고 해보자. D, E, F를 배열해. D, E, F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경우의 수 구했으면 직접 이 안에 써도 된다. E, F, D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다고 해보자. 3팩토리얼 됐어요. 여기까지. 곱하기 이웃하지 말라고 한 애들을 이제 신경 쓸 차례야. A, B, C를.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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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이사이 아니면 양 끝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배열해 줘야 된다.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4개죠. 이 4개의 공간 중에 하나에 A를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A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볼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군데죠. 3.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군데죠. 2. 그래서 144가지가 나온다.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시오. 그럼 이웃하지 말라고 하나 빼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 그래서 사이사이 아니면 양 끝에다 배열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예. 이거 확실히 이해했으면 뒤에 원순열도 큰 문제는 아니다. 부모와 4명의 자녀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6명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6명인데 최초의 1명. 뭐 6명이니까 부모와 4명의 자녀에서 6명이니까 제일 큰 장손, 제일 큰 놈, 첫째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1가지죠. 첫째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1가지. 왜? 어디 앉으나 다 똑같으니까. 남은 사람 몇 명? 5명. 남은 자리 몇 개? 5개. 5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몇 개다? 120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1번의 정답은 120가지다. 2번 보자. 2번.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부모가 이웃하래. 그럼 부모를 묶어요. 부모와 4명의 자녀니까 부모 한 묶음과 4명의 자녀. 배열해야 될 대상 몇 개? 5개. 배열해야 될 대상은 5개. 그렇죠. 배열해야 될 대상은 5개면 얘들아 테이블에 자리가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5개 있다고 생각해서 배열을 먼저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상황은 하고선 알려줄게. 5개의 대상이 있다. 그 중에 최초에 1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4명 남았지. 자리 4개 남았지. 4 팩토리얼 배열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자리가 진짜 5개는 아니지. 원래 한 자리에는 부모 한 묶음이 들어갈 거야.
이 5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에는 부모 한 묶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거긴 2자리가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다가 부모를 다시 한번 배열해 준다. 2자리에다가 2 팩토리얼 뒤에다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다? 48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었어? 그 다음에 3번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3번은 선생님 1번 그림을 재활용하겠습니다. 부모가 마주보고 앉으래. 그럼 엄빠가 앉는 거 아니야? 그치? 엄빠가 여기에 엄빠 이렇게 앉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또 엄빠가 이렇게 앉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엄빠. 근데 이 2가지 경우는 선생님의 주장이 뭐냐면 같다는 거예요. 왜 같죠? 얘를 60도 딱 돌리면 얘랑 일치하잖아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똑같다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것이 원순열이다. 엄빠 이렇게 앉아도 똑같아요. 60도를 더 돌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앉는 경우도 똑같다. 또 엄빠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엄빠 이렇게 앉으셨어. 그래도 똑같지. 왜? 여기서 60도를 더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썼던 거 기준으로 하면 180도 돌리면 엄빠 이거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빠가 어디에 앉으시든 마주보고 앉으면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엄빠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남은 자녀 4명, 남은 자리 4개, 4 팩토리얼 24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3번의 정답은 24가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됐어요. 엄빠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1가지니까. 보기 7번 됐고 보기 8번 한번 가보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담을 구하여라.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학생 3명을 묶고 남학생 4명이 있으니까 총 배열해야 될 대상이 몇 개야 지금 현재? 5개죠. 5개. 남학생 4명과 한 묶음. 그래서 자리를 5개처럼 만들어. 1번 자리를 5개처럼 만든다. 5개만 일단 배열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자리 4개 배열해야 될 대상 4가지 4팩토리얼. 근데 이 5개의 의자 중에서 5개의 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돼? 3명이 들어가야 돼. 여학생 3명 한 묶음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3명을 한 번 더 배열해 준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됐어? 전체 배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배열해 주셔라. 저 안에서 묶음 안에서 배열을 해 주셔라.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이거 히읗이겠지? 오타겠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남학생만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 왜? 남학생만 먼저 고려를 해야 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학생만 고려하려면 남학생을 4개의 자리에 앉히면 된다. 선생님, 여학생도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4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이 의자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여학생이 의자를 들고 있어. 들고서는 들어가서 앉는 거야. 여기 의자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에 딱 앉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 앉거나 여기 앉으면 되잖아. 그치? 일단 남학생을 배열하자. 남학생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그 다음에 3명 남았고 의자 3개니까 3팩토리얼 됐어요. 여학생은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가지. 두 번째 여학생 3가지. 세 번째 여학생 2가지. 그래서 14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예전에 상계고등학교에서 주사위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원이 아닌 다른 모양, 다각형의 탁자. 이거 아니네. 선생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걸 얘기했네. 자, 이렇게 모양이 달라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자, 한번 볼게. 정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여기. 사람은 몇 명이에요? 6명이겠죠? 사람 6명이겠죠? 저게 6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최초의 한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하면 돼. X, Y, Z, 뭐라고 할까? PQR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6명의 학생이 있어요. 최초의 한 명을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2가지예요. 왜 2가지냐?
Z가 이쪽에서 왼쪽에 앉는 거랑 오른쪽에 앉는 게 다른 경우죠. 오른쪽에 앉으면 왼쪽에 추가로 사람이 앉을 것이고 왼쪽에 앉으면 오른쪽에 추가로 사람이 앉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했나? 오른쪽에 앉으면 왼쪽에 사람이 앉을 것이고 왼쪽에 앉으면 오른쪽에 사람이 추가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른 경우다. 그런데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자리에 앉는 것은 똑같은 경우예요. 둘 다 테이블의 이 면에 왼쪽에 앉은 것이고 이 면에 왼쪽에 앉은 거잖아요. 됩니까? 이 면에 왼쪽에 앉은 것, 이 면에 왼쪽에 앉은 것 똑같은 경우라고. 이 면에 왼쪽에 앉는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라고. 내가 Z가 돼야 된다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Z가 돼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테이블을 바라봤을 때 내 오른쪽에 사람이 추가로 한 명 앉을 거잖아. 모두 같은 경우라고. 그래서 봐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같은 경우고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모두 같은 경우예요. 테이블의 한 면에 왼쪽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그 차이만 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곱하기 남은 사람 몇 명? Z가 자리에 앉았어. 2가지 Z. 남은 사람 5명, 남은 자리 5개.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다. 그래서 24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명의 사람을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얘도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2가지. 그 다음에 남은 사람 7명, 남은 자리 7개, 7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에 한 명 2가지.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남은 사람 9명, 남은 자리 9개, 9팩토리얼 이렇게. 여기는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5가지. 공교롭게도 최초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색칠돼 있네. 정말 힌트를 너무 크게 주네. 3명 자리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중간에 앉을 것이냐 왼쪽에 앉을 것이냐. 2명 자리에 왼쪽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그래서 5가지 곱하기 남은 사람 9명, 남은 자리 9개, 9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은 건너뛸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상계고 그 기출문제 있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정육면체에다가 6가지 색을 칠하는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에다가 6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근데 정육면체보다 정사각뿔, 정오각뿔 나오고 그 다음에 정다면체가 나와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 중에 정육면체의 문제가 신사고 교과서에 있고 그 다음에 센 수학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거죠. 저기 상계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정다각뿔 색칠하기. 여기에다가 5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정사각뿔에다. 정사각뿔에는 5면이 있거든. 그치? 옆면이 4개 있고 바닥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5가지 색깔 A, B, C, D, E를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A를 갖다가 칠해보자. 제일 먼저 A를 갖다 칠해보자.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맞는 거예요. 2가지가 있다. A를 칠하는 방법은 옆면에다 칠할 수 있고 바닥면에다 칠할 수 있잖아. 그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옆면에 칠하는 경우, 바닥면에 칠하는 경우. 그래서 A를 바닥면에 칠했다고 해보자. A를 바닥면에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칠할 거야. C를 칠하려면 옆면에다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면에다 칠할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4가지? No. 옆면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은 경우죠. 옆면 어디에 칠하든 무조건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C를 갖다가 옆면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A 2가지라 그랬잖아. 2가지가 뭐였는데? 바닥에 칠하는 거, 옆면에 칠하는 거. 바닥에 칠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 쓴 거예요. 1가지.
근데 A를 갖다 만약에 뒤에 면에다 썼다고 해보자. 여기 뒤에 면에다 썼다고. 뒤에 면에다 칠했다고 해보자. 그 다음 C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A를 여기 옆면에다 칠하면 C를 칠하는 방법 어디에 칠하든 다 다른 경우가 되죠. A를 칠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A를 칠했기 때문에 다른 면 어디에 칠하든 모두 다른 경우가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돼요. 야,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였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닥면에 칠하는 경우에는 C를 칠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되고요. 옆면에 A를 칠했으면 C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2 곱하기 쓴다면 1 쓸 거야, 4 쓸 거야. 못 정하잖아. 이땐 분류를 해야 된다고. 분류를. 이게 뭐였지? A를 바닥면에 칠하는 경우랑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달라졌잖아. 그치? A를 바닥면에 칠하면 옆면에 C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A를 옆면에 칠하면 C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고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치? 달라졌잖아. 그럴 때 분류를 해야 된다고. 두 가지 곱하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A를 바닥에 칠했어요. 그 다음에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옆면에 칠할 거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 남은 칸 몇 개야? C 여기에 칠했다? 그럼 남은 칸 3개, 남은 색깔 3개, 3팩토리얼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A를 옆면에 칠한다. A를 여기에 칠해볼까? A 이렇게.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남은 색깔 4개. 남은 면 4개. 4팩토리얼. 해서 둘을 더해주시면 된다. 분류를 했으면 있잖아. 마지막에 얘들아 다 더해주시면 돼. 분류를 했으면 마지막에 싹 다 더해주시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5개가 아니고 이번에 6개의 색깔이네. 6개의 색깔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 6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정오각뿔에 칠하는 경우의 수. 그럼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랑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로 또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A를 바닥에 칠한다고 해보자. 제일 처음 A를 바닥에 칠했어요.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 색깔은 뭘로 칠할까? 이번엔 B로 칠해볼까? B를 칠해볼까? B를 그 다음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옆면은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죠? 그러니까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남은 색깔 4개, 남은 자리 4개. 4팩토리얼. A를 옆면에 칠한다고 해보자.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옆면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죠? A 여기에 칠한다고 해보자.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곱하기 남은 색깔 5개. 남은 면 5개. 5팩토리얼. 120가지, 24가지. 다 더해서 144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정다면체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정사면체 각면을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을 이용하여 X, Y, Z, W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최초의 한 가지 색깔 뭘로 할까? W를 칠해볼까? W를 저 4면 중에 한 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죠. 왜? 어떤 면에 칠하든 다 똑같아.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 모든 면이 정사면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칠하든 다 똑같아. W를 이쪽 면에 칠했다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X를 칠할 거야. X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죠. 면이 3개 있는데 거기도 다 똑같아. W를 이쪽에 칠했잖아요. 남은 3개면. 바닥면이 있고 삼각형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쵸? W가 있고 나머지 면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X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Y랑 Z 남았네. 2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죠. 자리 2개, 색깔 2개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정육면체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해보자. 정육면체에 칠하는 경우의 수 A, B, C, D, E, F가 있잖아.
최초의 색을 저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D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어디 칠해도 똑같죠? D를 여기에다 칠했다고 해보자. D. 색칠을 했다. 그 다음에 A를 칠할 거예요. A를 칠할 때 바닥에 A를 칠해봐. 바닥에 A를 칠했다. 그 다음에 B를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B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한 가지. 근데 A를 바닥에 안 칠하고 A를 옆면에 칠했다고 해보자.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한 가지지. 보세요. 다시. D를 먼저 칠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 D는 왜 천장에 칠했죠? D는 어디에 칠해도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칠한 게 선생님이 천장으로 정한 거예요. D는 어디에 칠해도 똑같아. 최초의 색깔은 어디에 칠해도 똑같으니까 그냥 천장이라고 정한 거예요. 아무데나 정해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 색깔 A를 옆면에 칠할 것이냐 바닥에 칠할 것이냐.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걸 봐. B를 칠할 거든 B를 칠할 거야. A를 옆면에 칠하고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A를 바닥에 칠하고 나서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4로 쓸 거야? 1로 쓸 거야?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1 곱하기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다음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할 거야? 한 가지로 할 거야? 못 정한다고. 그럼 분류를 해야 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돼? A를 옆면에 칠할 것인가? A를 바닥에 칠할 것인가? 분류를 해야 된다고. 최초의 한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최초의 한 가지 색 D라고 하자. 1번. D 칠하고 그 다음에 A를 옆면에 칠할 것이냐? D를 칠하고 최초의 색깔 칠하고 A를 바닥에 칠할 것이냐. 그러니까 D의 맞은편에 칠할 것이냐. 그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요. D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옆면이면 아무 데나 칠해도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남은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남은 칸 몇 개? 네 개. 4팩토리얼. D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A를 바닥, 그러니까 D의 맞은편, 거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지금 상황이죠? 그 다음에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D, A 했고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옆면에 칠하니까 이렇게 칠한 다음에 B를 칠하는 거잖아.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다고요. 한 가지. 곱하기 남은 색깔 3개, 남은 칸 3개, 3팩토리얼. 24가지, 6가지. 그래서 합치니까 3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정8면체하고 정12면체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8면체까지만 하고 정12면체는 여러분께 맡겨보겠어요. 선생님이. 자, 정8면체까지 해보자. 정8면체 각면을 서로 다른 8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A, B, C, D, E, F, G, H까지 쓰면 되겠다. 그치? 최초의 한 가지 색을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는,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어디 칠하든 다 똑같아. 한 가지.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A를 어디에 칠했다고 할까? 여기에 칠했다고 할까? 여기? A를 여기에 칠했어요. 그 다음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자, A가 여기 있잖아요. A를 칠하고 난 다음에 여기 칠하느냐?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거 잘 보일까? 여러분한테.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아, 이거 보였어? 방금 거? 여기. 이렇게 3개가 모두 같아. 자, 봐봐. 다시. 여기 A에 삼각형이 3개 붙어 있거든요. 정삼각형이.
정삼각이 3개 붙어 있지. 이쪽에 붙어 있는 거, 이쪽에 붙어 있는 거, 이쪽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잖아. 그 3개 어디에 칠하느냐 다 똑같죠. 여기에 붙어 있는 삼각형 여기에 칠하는 거랑 여기에 붙어 있는 삼각형 여기에 칠하는 거랑 여기에 붙어 있는 삼각형 여기에 칠하는 게 모두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얘들아 저쪽 반대편에 칠하는 거는 여기 A의 완전 반대편이 있지. A의 완전 반대편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자, A를 여기 칠했다. 그 다음에 A의 완전 반대편 어디 있지? 여기. 정반대. 거기에 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옆면에 칠하는 게 있고 걔한테 붙어있는 3개. 무슨 소린지 알아 지금? 얘들아? 무슨 소린지 알아? 지금 삼각형이 있고 A를 칠했어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3개 붙어 있잖아. 이렇게 안 붙어 있지. 이렇게 3개 붙어 있잖아요. A에 3개가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3개가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A의 반대편, 그 다음에 거기에 3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총 8개인 거지. A에 붙어 있는 거 3개에서 여기 4개, 반대편에 4개. 그래서 총 정팔면체가 되는 거지. 8개니까. 그래서 여기 A에 붙어 있는 3개에 칠하는 경우랑 B를 갖다가 자 다시 B를 A에 붙어 있는 3개의 삼각형에 칠하는 경우랑 B를 갖다가 저쪽 반대편에 칠하는 경우의 수랑 B를 갖다가 저쪽 반대편에 붙어 있는 3개의 삼각형에 칠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B를 갖다가 A에 붙어있는 이렇게 할까? A에 붙어있는 삼각형에 칠하는 경우 A 반대편에 칠하는 경우 그 다음에 A의 반대편에 붙어있는 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3가지로. 1가지, 2가지, 3가지. 나눠서 풀어야 된다. A를 칠했다. A를 칠하는 방법 1가지. A에 붙어있는 삼각형에 B를 칠해요. B를 여기에다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끝났어요.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죠. B를 여기에 칠하든 여기에 칠하든 여기에 칠하든 어딘지 알아? 여기에 칠하든 여기에 칠하든 여기에 칠하든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거 1가지 곱하기 이제 끝났어 진짜로. 어디에 칠하든 다 다른 경우에 이제부터는 6팩토리얼 그래서 끝났어요. A 반대편에 칠하는 경우 A를 칠하는 경우 B를 칠하는 경우 A 칠했고 A의 반대편에다 B 칠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잘 봐 또 A를 칠했고요. 빨간색으로 계속 이어서 할까? A를 칠했다 여기에다가 A를 칠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 칠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한테 3개가 붙어 있죠. 여기 A의 반대편 B에 3개가 붙어 있지. 거기에 A에 붙어 있는 곳에 어디에 칠해도 똑같고 B에 붙어 있는 곳에 어디에 칠해도 똑같지.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예요. 2가지. A에 붙어 있는 거 B에 붙어 있는 거 A에 붙어 있는 거 3개 있지. 거기에 칠하는 거 다 똑같고 B에 붙어 있는 거 3개 있지. 거기에 칠하는 거 다 똑같고.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경우. A의 반대편에 B 칠했어요. 그 다음에 C를 칠한다고 해보자. C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A에 붙어 있는 곳에 칠하느냐 B에 붙어 있는 곳에 칠하느냐 2가지 곱하기 남은 거 색깔 5개 남은 칸 5개 5팩토리얼 이렇게. 자, 1 곱하기 A 반대편에 붙어있는 면 B를 갖다가 A 반대편에 붙어있는 면 A 반대편에 붙어있는 면 3개지. 거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거기에 칠했어. 그럼 남은 거 B 여기에 칠했다고 하자. 반대편에 붙어있는 거니까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똑같다는 거죠. 반대편에 붙어있는 거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곱하기 남은 거 몇 개지? 색깔 6개. 남은 칸 6개. 6팩토리얼. 사실은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720까지 1440까지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예요? 240까지 1680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정 12면체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거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1번은 만약에 3명의 사람이 있었대. A, B, C라는 3명의 사람이 있었대. 걔네를 원탁에다 배열하고자 하는데 원탁에 3자리가 있는데요. 이 원탁은 정확히 원형이라고 하자. 조금 그렇지만 원형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거기 선생님이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 화이트로 아예 지워도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하자 그랬지? 최초에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거 곱하기 최초에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태한이었어? 태환이었어? 태환이었어? 이름표를 보려고 그래요. 태환이었구나. 태환아. 여기 3사람이 있잖아요. 이 3사람 중에 아무나 골라가지고 여기다 아무나 골라. B를 골랐다고 해보자. 여기다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럼 B가 여기가 약속 장소 중국집이에요. 고급 중국집. 고급 중국집 있잖아. 코스 나오는데 이거 막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퍼먹는 데 있잖아. 거기 딱 들어갔어요. 여기 퍼먹는 것도 있어. 정확히 여기 이렇게 그으면 120도씩 똑같아요. 생긴 자리도 다 똑같아. B가 여기 딱 들어왔다. 약속 장소에 제일 처음 도착해서. 이 B라는 사람은 어디 앉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를까요? 아니요. 다 똑같죠. 그럼 B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예요. 왜? 다 똑같은 자리거든. 그래서 B를 이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B를 여기 자리에 앉혔다고 해보자. 그럼 남은 자리가 2개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지 지금? 2명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자, B는 여기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죠? A랑 C니까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여기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A랑 C 중에 한 명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2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거든. 2팩토리얼. 2부터 1까지 곱하는 거. 10부터 1까지 곱하는 거 뭐였지? 나무야? 10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 10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직순열이라고 한다. 직순열인데 직순열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직순열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원순열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원순열이란 말이 아무 데도 없네. 원순열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그냥 순열이라고 얘기하던 걸 직순열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 그냥 상대적으로. 그쵸?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그냥 순열 2팩토리얼로 여기다 나머지를 배열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될까? 얘들아. 최초에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직순열 나머지. 요걸 지난 시간에 했다. 태환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많이 질문해 줘야 될 텐데 오늘.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여학생 2명이 있어요. X랑 Y라고 해볼까요? X랑 Y를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로 X, Y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이렇게 앉힐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X, Y 이렇게 앉힐 수 있죠. 여기에다가 X, Y를 앉힐 수 있죠. 여기에다가 X, Y 앉힐 수 있죠. 또 X, Y 앉힐 수 있죠. X, Y 되죠.
x, y 되죠. 근데 이 모든 경우가 지금 선생님이 쓴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예요. 왜? 뭐라고 써 있다고? 원순열 문제에 뭐라고 써 있다고? 단 여긴 왜 안 써 있어? 이러면 문제 오류 나는데.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적은 모든 경우가 회전시키면 다 일치하거든.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경우다. 다시 얘기해서 x랑 y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자리 몇 개 남았어? 4개. 사람 몇 명 남았어? 4명. 4 팩토리얼. 그래서 얼마더라? 24가지더라.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 앉는 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준열아? 이웃하여 앉는 거? 2명을? 그렇지. 하나로 묶어. 그럼 지금 배열해야 될 대상이 몇 개처럼 됐지? 5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한 묶음. 그쵸? 그러면 자리도 5개로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 다섯 개. 그럼 4명과 한 묶음 5개 중에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어디에 앉으나 다 똑같다. 한 가지 곱하기 남은 거 몇 개? 4개.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랬지? 여학생 2명이 한 묶음이야. 그래서 이 5자리 중에 하나는 2자리로 나뉘어야 돼요. 여학생 2명이 앉아야 되니까. 그럼 2자리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여학생 2명을 배열하면 된다. 2 팩토리얼. 이렇게. 24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된다고? 48. 그렇죠. 48이 된다. 여학생 2명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웃하지 않으라고 한 애들 빼고 나머지를 먼저 생각한다. 여학생 2명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학생만 자리에 앉힐 거야. 그러면 자리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야. 의자 들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5자리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 의자 들고 있어, 성재야. 그래가지고 가서 의자 놓고 거기 앉을 거야. 여학생은. 지금 4명만 배열했고 여학생 2명은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 오케이? 나무 잘 것 같은데. 꺼져가는 촛불 느낌인데 지금.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남학생 4명만. 한 가지. 남은 남학생 3명.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남학생은 다 배열이 됐어. 여기 다 배열됐어. 다 앉아있어 지금 현재. 여학생 2명 남았는데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4가지.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여학생 3가지. 그래서 6, 4, 24 곱하기 3이니까 72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왜 안 돼 또? 됐네.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의 학생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부터 하이라이트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무나 한 명을 골라. 그 다음에 그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 최초의 한 명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3가지지? 가로 세로? 아, 여기 앉는 거 한 가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 앉는 거 한 가지. 왜냐면 이 면에서 오른쪽에 앉은 거니까. 이 면에서 오른쪽에 앉은 거니까. 선생님 왼쪽인데요. 내가 저기 가서 앉는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탁자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면 내가 오른쪽에 앉은 거잖아요. 여기도 탁자에 앉아서 탁자를 바라보면, 의자에 앉아서 탁자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앉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은 거야. 이 둘은 똑같아.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것도 똑같아요. 왼쪽에 앉은 거잖아. 아니면 여기 왕자리에 앉은 거.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다? 3가지. 최초의 한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3가지. 곱하기 남은 사람 몇 명? 5명. 5 팩토리얼. 끝났다. 360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해설 보면 안 된다고? 다르게 나와 있어, 말이.
다음 그림과 같이 큰 원 내부가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내부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7가지 색이 있대. 그 중에 하나만 골라. 아무거나. 노랑 좋아요. 노랑을 배열할 거야. 노랑을 색칠할 거야. 저기다가 노랑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7가지. 어떻게 2가지지? 센터 혹은 측면. 왜냐면 여기는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아.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그지? 2가지예요.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 2가지. 곱하기 해보자. 자, 1번에 칠한 경우에 그 다음이 몇 가지지? 1번에 칠했어요. 1번에 노랑이를 칠했다. 그 다음에 초록이. 좋아요. 초록이 칠할 건데 1번에 칠한 다음에 초록이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지. 어디 칠하든 다 똑같으니까 1가지. 근데 만약 2번에 칠했다고 해보자. 2번에 칠하고 나서 초록이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노랑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초록이를 여기에 칠하는 거, 여기에 칠하는 거, 여기에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 다 다르죠. 노랑이가 칠해져 있기 때문이지. 노랑이가 여기 칠해져 있기 때문에 초록이를 만약에 여기 칠하면 노랑이의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칠한 거지. 여기 칠하면 노랑이의 오른쪽 2칸 옆에 칠한 거고, 여기 칠하면 노랑이의 바로 왼쪽에 칠한 거고, 노랑이의 바로 왼쪽 2칸 옆에 칠한 거고, 노랑이의 맞은편에 칠한 거고, 노랑이 바로 앞에 칠한 거고 다 다르지. 노랑이를 칠했기 때문에 나머지 칸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되지. 그럼 여기가 달라졌잖아.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류를 해야 된다고. 노랑이를 1번에 칠하는 경우, 노랑이를 2번에 칠하는 경우 이걸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1번 경우로 다시 가봅시다. 1번 경우. 노랑이를 1번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 곱하기 그 다음 색깔 아무거나 초록이어도 좋고, 초록이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번에 노랑이 칠했다. 두 번째로 초록이 칠하는 경우의 수 1가지. 초록이 칠했다. 여기다가 초록이. 그럼 노랑이 칠했고 초록이 칠했어요. 남은 색깔 몇 개? 5개. 칸 몇 개? 5개. 그러면 5 팩토리얼 해주시면 끝난다고. 자, 또 가보자. 2번. 노랑이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노랑이를 칠했기 때문에 다른 애는 어디에 칠하든 다 다른 경우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끝났어. 원순열이 파괴됐어 이미. 그래서 6 팩토리얼 하시면 끝난다고.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2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 5번째 단계 어느 단계든 상관없이 막 하다가 2가지도 나오고 5가지도 나와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막 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2가지도 나오고 5가지도 나와. 그럼 거기에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갈라질 때. 방금도 마찬가지였잖아. 여기에 칠하면 그 다음 게 1가지. 맞아요? 그 다음 거 6 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에 칠하면 그 다음 거 1가지,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이렇게 됐고, 얘는 여기 2번에 칠할 때였지. 2번에 칠한 다음에 6가지. 1가지 다음에 1가지 됐고 1가지 다음에 6가지로 갈렸잖아요. 최초에 쓴 거 우리 이렇게 썼었지. 2 곱하기 썼는데 1도 됐다가 6도 됐다가 이랬잖아. 이때 분류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숫자가 달라지면. 곱하기로 쭉 연결할 수 있으면 끝까지 연결하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될 때는 분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복순열이다.